거대한 침묵. 오늘날 발언의 자유를 가진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의무는 이런 당연한 권리를 빼앗겨 직접 발언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발언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역사상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식의 폭행이 자행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목소리가 입이 틀어막히고 억눌린 중부 유럽의 4천만, 5천만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희생자는 어쩌면 4천만, 5천만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모든 권리를 공격하고 죽이는 행태가 현재 끔찍할 정도로 너무 과하여 얼마나 거대하고 견고한 침묵지대가 유럽 한복판에 만들어졌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북극이 냉기가 갑자기 내려와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전체를 광활하고 황량한 정적으로 덮어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전망은 암울하다. 6천만, 7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타락에 고통받고 6천만, 7천만이 생각, 소망, 불만, 희망을 표현하지 못한 채 살 것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식물 상태로 살 것이다.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다. 바로 독일에서 국가사회주의, 이른바 나치가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첫날부터 그들이 내건 구호는 이랬다. 입을 틀어막아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의 입을 틀어막아라. 예술, 문학, 언론, 심지어 단순한 사적 대화까지 형식 불문하고 자유로운 모든 발언을 근절하라. 모든 표현의 자유를 갈아엎고 뿌리 뽑고 파괴하라. 며칠이 지나자 더없이 파렴치한 구호가 이어졌다. 책이 불태워졌고 학자들은 연구실에서 쫓겨났고 성직자들은 설교단에서, 배우들은 무대에서 쫓겨났다. 보도와 집회의 자유가 억압되었다. 아이디어와 작품으로 유럽 문화를 풍요롭게 했던 사람들이 야생동물처럼 사냥당했다. 이런 갑작스러운 증오 폭발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고 냉정하게 연출되었기에 더욱 혐오스러웠다. 전 세계가 끔찍한 고통을 받았다. 그것은 마치 큰 충격을 받고 높은 곳에서 추락했다가 다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자문하는 것과 같았다. 여기 어디지? 지금이 20세기 맞아? 그러나 세상에서는 곧 진정시키는 목소리가 들렸다. 신중해지자. 이것은 독일인만의 내부 문제다. 독일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뭘 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두자. 독일인들이 서로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국경을 넘지 않는 한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심각한 착오다.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내 나라냐 남의 나라냐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늘 같은 형태로 발생하는 착오다. 모든 인간은 권리와 신성한 의무를 지닌 불가분의 통일체고 어떤 깃발과 이름과 이념으로 저질러지든 범죄는 범죄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발생하는 착오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과 독일 지식인에게 자행된 폭력은 서곡에 불과했다. 개인과 민족에 가해진 히틀러의 피비린내 나는 폭압 과정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피해자는 바뀌었지만 방식은 그대로였다. 무자비한 공격의 대상은 언제나 약소국이었고 질식 직전의 처절한 비명이 새어나왔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다음 침묵. 냉정한 침묵.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희미한 신음도 낮은 한숨소리조차 더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온 나라가 도시와 마을과 수백만 국민과 함께 땅속으로 가라앉은 것만 같다. 전보도 믿을 만한 뉴스도 없다. 친척과 친구들의 목소리가 죽었고 시인과 작가들의 목소리가 죽었고 그들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고 침묵. 어제까지 자유로웠고 우리를 위해 형제처럼 목소리를 냈던 수많은 민족과 국가 위에 오늘의 침묵이 납처럼 무겁게 놓여있다. 침묵. 뚫을 수 없는 침묵. 끝없는 침묵. 끔찍한 침묵. 나는 그 침묵을 밤에도 낮에도 듣는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내 귀와 영혼을 가득 채운다. 그것은 어떤 소음보다 견디기 힘들고 천둥보다 사이렌의 울부짖음보다 폭발음보다 더 끔찍하다.
그것은 비명이나 흐느낌보다 더 신경을 찢고 더 슬프다. 수백만 사람이 이 침묵 속에서 억압받고 있음을 나는 매 순간 깨닫는다. 그것은 고독의 정적과 전혀 다르다. 산, 호수, 숲의 정적이 흐르면 마치 풍경이 휴식하고 꿈꾸기 위해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정적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는 이 침묵은 인위적이다. 강제, 명령, 강요된 위협적 침묵, 공포의 침묵이다. 거짓으로 직조된 거대한 장막 아래에서 나는 생매장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을 본다. 나는 이 침묵 뒤에서 재갈이 물리고 입이 틀어막힌 수백만 목소리의 굴욕과 분노를 인식하고 느낀다. 그들의 침묵이 내 귀를 찢고 밤낮으로 내 영혼을 때린다. 가끔 잊을 때도 있다. 친구들과 앉아 웃고 떠든다. 하지만 갑자기 마치 잠에서 화들짝 깬 사람처럼 즐거운 대화 중에 이 끔찍한 침묵의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웃음은 입가에서 얼어붙고 나는 말을 멈추고 침묵하게 된다. 수백만의 입에 재갈이 물려있는 동안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려 안간힘을 쓴다. 그때 나는 어쩌면 같은 시간에 나를 생각하고 있을 사람들을 떠올리고 멀리 있는 그들의 영혼을 내 앞에 불러낸다. 나는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나는 프라하를 생각한다. 저기 아래 실험실을 생각한다. 자신의 연구를 내게 설명해 주었던 그 화학자를 생각한다. 실험실은 비었고 유리병, 유리잔, 유리관이 깨져 있고 내 친구는 사라졌다. 빈의 한 시인을 생각한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 있다. 크라쿠프 대학교를 본다. 복도에서 들었던 왁자지껄 즐거운 목소리를 떠올린다. 그 목소리는 질식되었고 그 복도들은 황량하고 조용하다. 독일 점령군의 거대한 지하 감옥에 감금된 친구들의 얼굴, 자세, 움직임을 상상하려 애쓰지만 틀린 상상임을 나는 알고 있다. 그들의 얼굴이 더는 예전 같지 않고 회색 가면을 쓴 것처럼 지쳐 있음을 나는 안다. 그들이 자유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빼앗기고 집에 숨어 공포의 그늘에 있다는 것도 안다. 그들은 감히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거리에는 철모를 쓴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 그들의 귀는 언제나 긴장 상태다. 계단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만 들려도 게슈타포가 체포하러 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가족끼리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도 그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한다. 하녀가 그들을 염탐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침묵, 침묵, 침묵. 옆집, 앞집, 도시의 모든 집,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의 모든 집에 똑같이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고문 중에 새로운 고문이 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프랑스나 영국 그리고 중립국에서 다정한 위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목소리는 아주 가까이 있어 쉽게 들을 수 있다.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그 목소리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라디오를 켜면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자유를 되찾기 위해 유럽 전체가 강요된 억압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잔혹한 추적자들은 티끌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더욱 잔혹하게 고문한다. 라디오를 압수했다. 입을 틀어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귀까지 틀어막아 모든 희망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했다. 밤이 되어서야 그들은 잠긴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한다. 언제 다시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이 침묵의 고문은 언제 끝날까요? 이는 이 세상에서 고안된 가장 잔인한 영혼 훼손이다. 때로는 그들 중 한 명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철창을 탈출하여 국경을 넘는다.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고 안아준다.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해보세요. 사람들은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그는 말하는 법을 잊었고 아직 다시 배우지 못했다. 주위를 둘러보는 그의 눈은 마치 여전히 무자비한 경비병의 소나귀에 잡혀있는 것처럼 공포에 질려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식을 알려달라 조른다.
그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없다. 어떤 이는 사라졌다. 어쩌면 죽었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이는 투옥되었다. 형제는 형제의 소식을 모른다. 어머니는 자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침묵. 그 끔찍한 침묵은 사람들의 모든 연락을 끊어놓았다. 계속 졸라봐야 소용이 없다. 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소식은 유럽의 4분의 1을 집어삼킨 이 비참한 바다에서 그저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침묵이 삼켜버린 수많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 알게 되면 모두의 자부심이자 신앙이었던 한 세기의 발전과 과학, 예술, 위대한 발명품을 쓸데없는 잔혹함으로 더럽힌 무리는 나중에 자책하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를 나눌 때도, 조용히 있을 때도, 낮에도, 밤에도 자신의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흘려 그것을 말로, 호소로, 기도로 바꿨던 이들을 절대 잊지 말자. 프랑스, 영국, 미국에 사는 우리도 또다시 전쟁에 뒤틀린 구렁텅이에 던져져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의 기쁨 역시 암울해지고 우리의 휴식 시간도 고통스러워졌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언어를 빼앗기지 않았고, 육체가 폐를 통해 숨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 언어를 통해 숨을 쉰다. 영혼이 억압받으면 우리는 말을 통해 그것을 해방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4천만 명의 형제들에게는 약자의 마지막 무기인 희망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수천의 가정, 수백만의 마음에서 이런 간절한 비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영원한 정의가 그들의 침묵의 외침을 듣게 되리라 뜨겁게 확신할 수 없다면 삶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 어두운 시절에 정치적 일치라는 오랜 신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유럽 작가들 가운데 독일어를 쓰는 우리는 괴롭고도 비극적인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잔혹함의 첫 번째 시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책들이 가장 먼저 불에 던져졌고, 우리를 시작으로 수천 수만 명이 집과 보금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시련이 처음에는 괴로웠지만 이제 우리는 더는 한탄하지 않습니다. 만약 독일 나치가 우리를 보호했거나 심지어 드높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미국과 같은 자유국가와 우리 자신 앞에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세상에 가져온 자들과 명확히 갈라섰다는 데서 우리의 양심은 더 큰 자유를 느낍니다. 그러나 독일 문화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모든 악행의 책임을 벗었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런 악행의 그림자에 남모르게 짓눌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 동료들에게는 이 일이 덜 버거울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이 잔혹한 행위들 앞에서 적어도 당당하게 우리와는 상관없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정신이자 이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이런 폭력 앞에서 남들은 모르는 끔찍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쓰고 생각하는 언어와 똑같은 언어로 이 법령들이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품으로 봉사하고자 했던 바로 그 독일 문화를 빙자하여 이런 잔혹함이 자행됩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나라가 우리 조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비록 독일인들은 우리 오스트리아 사람을 더는 독일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독일 정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악행에 대해 이 자리에 모인 프랑스, 영국, 벨기에, 노르웨이, 폴란드, 네덜란드 동료들에게 일일이 용서를 구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에서도 계속 독일어로 창작하고 글을 쓰는 것에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가는 조국을 떠날 수는 있어도 창작하고 생각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와는 갈라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독일어로 나치의 자기 신격화에 맞서 줄곧 싸워왔고, 바로 이 독일어야말로 세계를 파괴하고 인간 존엄을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범죄적 망상에 맞서 싸우는 데 쓸 수 있는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동료 여러분, 인류가 짐승이 된 명백한 퇴행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낙관을 잃어버렸지만 그 대신 이 시련에서 얻은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각자가
정신적 자유의 필수성과 신성함을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절절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가장 신성한 가치를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밝은 대낮에 별을 보지 못하듯 삶의 신성한 가치가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망각하고 삶이 평온할 때는 삶의 가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별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하늘에 떠 있는지 알려면 먼저 어두워져야 합니다. 몸과 숨을 분리할 수 없듯이 영혼과 자유를 분리할 수 없음을 인식하기 위해 먼저 어두움의 시간이, 아마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간의 존엄이 훼손된 적이 없었고 인간이 노예로 전락하여 학대당한 적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이토록 처참하게 모욕당하고 고통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류가 인간의 영혼의 자유가 필수임을 지금처럼 명확히 인식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목소리로 폭정과 억압을 증오한 적도 없었고 지금처럼 입에 재갈을 문 채 구원의 소식을 갈망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언이 한마디라도 지하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전해진다면 그들은 안도하며 자신들을 억압하는 독재자가 성급하게 승리를 만끽했음을 감지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뿐 아니라 모든 인간, 모든 국가, 전 인류의 자유를 원하는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국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자유국가에서 우리가 누리는 바로 이 자유가 우리 작가들에게, 우리 시인들에게 신성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미 반쯤 파괴된 혼란스러운 세계 한복판에서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도덕의 힘과 무적의 정신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는 것은 오늘날 말과 글을 가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합시다. 각자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작품과 삶으로 이 의무를 완수합시다. 이 어두운 시절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고 서로를 신뢰할 때만 우리는 명예롭게 우리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